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2010년부터 당뇨병 진단 기준에 당화혈색소 5.7에서 6.4%가 당뇨병 전 단계 기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란 앞으로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내당능 장애로 진단되면 5년 이내에 당뇨로 확진될 확률이 25%나 되고요. 10년 안에는 당뇨로 확진될 확률이 6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과 초기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서 당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느 날 50대 중년의 남성이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고인슐린 혈증 때문이었는데요. 2023년인 올해 5월 12일에는 혈액검사상 공복 인슐린 수치가 85.3으로 측정되셨는데요. 참고치인 1에서 10.7보다 무려 8배가 높게 측정되셨습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췌장 CT, MRI 검사를 했지만 췌장암이나 인슐린 종 혹은 췌도세포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슐린 혈증, 즉 인슐린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향후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내 몸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효율이 떨어지니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초기에는 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인슐린 저항성 검사 이후에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에 맞는 치료와 생활관리를 하신다면 당화혈색소 6.5%인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진료를 해보니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단순히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이 부족한 데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은 음식과 운동 관리만 하면 당뇨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당뇨는 심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데요. 간 기능 저하, 심장 기능의 허약, 소화기관의 문제, 수면과 스트레스가 음식, 운동 이외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근본 원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찾아야 하고요. 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희망하신다면 1644-5178에 문의해주세요. 당뇨스쿨과 제휴한 한의원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당뇨 극복을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간 기능 개선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주된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혈당이 높을 때는 우리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요. 혈당이 낮을 때는 간에 저장된 포도당인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에너지화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진 상황이 되면 바로 이 때문에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 당뇨 전 단계이신 분이라면 당뇨로 진단되어 당뇨약을 드시기 전에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주된 장기인 이 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간 기능에 관련된 영상은 당뇨스쿨 간 기능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뇨스쿨 운영진들이 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설명해 놨죠? 많은 분들에게 간 기능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가 올 수도 있다, 혹은 당뇨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원장님,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간 수치는 정상입니다 라고 하셔요. 물론 간 수치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객관적으로 간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임을 의미하지만요. 간 경화나 실제로 간이 딱딱해진 경우에는 간 수치는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도 있으니 간 수치의 정상이 간 기능의 정상이라고 동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성인들에게는 지방간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 간 수치에는 문제가 없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지방간이 있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지방간이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나에게 과연 지방간이 있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간 수치는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마른 체형의 지방간 혹은 마른 체형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이라면 혈당 조절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와 간 기능 저하는 서로 다른 개념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혈당이 높아졌다면 우리는 간을 개선해야 함을 깨닫고 열심히 간 기능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당뇨스쿨 간 기능이라고 검색하셔서 구체적으로 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공복 혈당을 낮추는 핵심 키, 수면입니다. 우리 몸의 뇌는 약 20%의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잠만 충분히 자더라도 혈당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만약에 잠을 충분히 잘 못 잤다면 체온과 혈당이 한밤중에 급상승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낮에는 저체온과 저혈당의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에 저체온과 저혈당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계속 단 음식을 찾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더욱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혈당 조절은 더욱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초기 분들이라면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리고요. 충분한 수면을 하신다면 당뇨 전 단계 졸업은 반 이상 성공하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넷째, 바로 마음관리, 스트레스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당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초조함과 불안함, 화를 내거나 흥분할 때는 혈당이 어김없이 올라갑니다.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요. 이는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근본 원인인 것이죠. 반면에 넉넉한 마음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한다면 혈당이 잘 떨어집니다. 이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당뇨 진단을 받기 전에 원장님,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당뇨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음식, 운동만 관련이 있는 병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밀접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극복하는데도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필수 핵심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하면서 명상을 하시는 것도 참 좋고요. 맨발 걷기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 맨발 걷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마음이 정화가 되고 또 자연 속에서 걷다 보니까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혈당 관리가 어려우셨다면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에 당뇨스쿨에서 진행하는 공복 혈당을 낮추는 30분 교실에도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당뇨를 극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초기인 분들을 위해서 당뇨 극복 해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해법을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저 역시 당뇨 전 단계 졸업, 당뇨 졸업을 위해서 언제나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의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